2장 수리능력검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수리능력검사는 크게 이제 다시 기초수리와 응용수리와 자료해석으로 나눠집니다. 자세한 설명은 지난번에 아까 했던 그 내용으로 이제 대신하도록 하고요. 문제를 좀 하나씩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보니까 기초수리 이렇게 되어 있네요. 첫 번째 기초문제 있는데요. 대표 유형이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간단한 계산, 사칙 연산, 대소 비교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있는 이 계산이나 연산 같은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것들을 풀어낼 때 어떻게 이제 풀어내는지 약간 그 논리적인 흐름을 먼저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속도를 높여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감각적으로 찍어가지고 이거부터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처음에는 매뉴얼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고 그 매뉴얼대로 여러 번 숙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감각을 찾아 나가시는 게 좋아요. 아예 처음부터 감각으로 할 거면 이거는 그냥 공부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죠? 그냥 뭐 운 좋으면 맞추고 운 나쁘면 떨어지고 이런 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매뉴얼을 가지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은 간단한 계산 보죠. 이 대표형 첫 번째 간단한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려요. 첫 번째 더하기 빼기하고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게 이제 가감승제 간단한 계산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좀 따로따로 묶어보죠. 어떤 특징이 있나요? 더하기 빼기가 곱하기 나누기 비해서 훨씬 더 먼저 계산이 돼야 되죠. 그래서 2 곱하기 4 더하기 그러니까 2 더하기 2 곱하기 4나라고 하면 이거는 4, 4, 16이 아니라 8 더하기 2인 10 이게 맞는 거죠. 그죠? 이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더하기와 곱하기가 이렇게 있으면 곱하기를 무조건 먼저 하는 겁니다. 나누기는 곱하기 분의 1이기 때문에 결국 역수기 때문에 똑같아요. 빼기도 뭐 빼기나 더하기나 결국은 같은 얘기거든요. 하기 때문에 빼기나 나누기는 곱하기나 더하기에 비해서 더하기나 빼기는 곱하기나 나누기에 비해서 나중에 하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더하기하고 곱하기 빼기하고 나누기를 이렇게 묶어보죠. 이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거는 우리 머리가 얘는 좋아해요. 얘는 되게 힘들어해요. 뭐 예를 들어 14 빼기 6 되게 귀찮아요. 14 더하기 6 이건 쉽거든요. 그죠? 조금이나마. 그래서 웬만하면 더하기나 곱하기로 바꿔서 문제를 푸는 게 좋아요. 특히 나누기 같은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나누기는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239 나누기 17을 한다고 쳐봐요. 이거 어떻게 하나요? 1 넣어요. 그죠? 이거는 그래도 할만해요. 17. 그럼 여기 몇인가 69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 몇이에요? 여기에 들어갈게. 애매하죠? 그죠? 이게요. 그러니까 그냥 더하기 곱하기 빼기까지는 이거는 그 뭔가 창조적인 어떤 활동을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 뇌의 활동을. 근데 나누기는 뭔가 창조적인 활동을 요구해요. 여기가 뭔지 내가 답을 내서 내가 집어넣어야 돼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5인가? 5, 7에 35? 5, 1은 5. 아니에요. 4인가? 4, 7, 28, 4, 1은 4. 대충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번에 딱 4라고 짚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누기는 거기다가 한번 해볼게요. 4, 7, 28, 4, 1, 4, 68이에요. 그죠? 1이죠. 이렇게 되거든요. 자, 지금 여기서 이 69가 나온 거랑 이 1이 나온 거 생각해봐요. 어떻게 해서 69가 나왔어요? 23 빼기 17이 6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9를 내려서 69가 나온 거고요. 68 빼기 1에서 69 빼기 68에서 1이 된 거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나누기는요. 창조적인 활동을 해야 됨과 동시에 곱하기도 해야 되고 곱하기를 한 걸 또 빼기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창조, 곱하기, 빼기 이런 것들이 다 아우러져 있는 게 나누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웬만하면 실제 시험장에서는 손을 안 대는 게 좋아요. 나누기로만 풀어야 되는 거는 좀 나중에 푸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문제를 풀 때는요, 뭐부터 제일 보는 게 좋냐면 단순 계산 같은 경우에는 뭐부터 제일 처음에 보는 게 좋냐면 선택지 생긴 것부터 보는 게 좋아요. 자, 거기 문제 대표 유형은 선택지를 한번 보죠. 다음을 계산하시오. 394 빼기 469죠. 그죠? 더하기 8526 이렇게 있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요. 보죠. 364 빼기 394 빼기 469가 뭐예요? 겁나게 귀찮죠. 일단은 마이너스로 가는 것부터가 일단 짜증이 확 나고 그 다음에 4에서 9를 빼면 이거는 9에서 4를 뺀 건지 4에서 9를 뺀 건지도 헷갈리고 그죠? 마이너스 5가 되는 건지 마이너스 이게 뭐 6이 되는 건지 3이 되는 건지 이런 것도 헷갈리고 그죠? 겁나게 귀찮아요. 그리고 뒤에 있는 더하기를 다시 하게 되면 빼기에서 더하기라는 거기 때문에 또 뭔가 또 결국은 빼기예요. 귀찮죠. 근데 이 문제는 되게 쉽게 풀 수 있어요. 답이 몇 번일까요? 답은 4번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금방 나올까요? 그냥 대충 크기를 봤을 때 그게 아니에요. 자, 3번인데요. 이거는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선택지를 좀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끝자리부터 맞춰가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이 선택지는, 이 문제 선택지는 8492, 6489, 1056이, 8451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끝자리만 놓고 보면 2, 9, 2, 6, 2, 9, 2, 1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나마 운 없게 만약에 끝자리가 2가 나오게 된다면 1번이나 3번 중에 하나가 답이 될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끝자리가 9나 1이 나온다면 무조건 2번이나 4번 중에 하나가 답이 되죠. 한번 볼게요. 4 빼기 9는 몇이에요? 4 빼기 9는 마이너스 5죠? 마이너스 5에다 6을 더해보세요. 몇이에요? 1이죠. 끝자리가 1이네요. 게임 끝났어요. 몇 번이에요? 4번이죠. 그죠? 좀 불안하다면 94 빼기 69 이렇게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다시 더하기 26 뭐 이런 식으로 해보는 것도 방법이긴 해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또 끝자리만 맞춰 이렇게 하면 두 자리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죠? 두 자리가 나오게 되니까 그럼 이 두 자리를 가지고 다시 이제 1번이나 3번이 이제 만약에 혹시 끝자리가 2가 나오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가능하긴 하거든요. 자, 됐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끝자리를 자꾸 이용하면은 선택지에서 뭐가 답이 나온지 빨리 찾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일일이 이걸 다 더하기 하고 빼기 하고 있고 그러면 안 됩니다. 답을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지. 우리는 특히 이런 단순한 산술 계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